Game begin.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냐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말 평범한 한여의 모습으로 1%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발탁이 됐는지 그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한번 이렇게 퇴사하고 처음 이제 유니폼을 꺼내 입어봤어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잘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항공사 유니폼은 정말 실용적이고 되게 편한 거는 인정이에요. 당시에 제가 취업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2014년 그 당시 바야흐로 2014년 한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에미레이트 면접이. 근데 그 전에 제 드림 컴퍼니가 있었어요. 제 꿈의 항공사죠. 가장 가고 싶었던 항공사가 있었는데 바로 싱가포르 항공사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파이널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면접관이랑 정말 케미가 좋아가지고 전 진짜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한 번에 된다고? 이러면서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파이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막 있던 와중에 안 되겠다 그러면은 플랜 B라고 생각을 해놓았던 에티하드 항공사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부다비로 가는 비행기표를 막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때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한국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채용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 이게 웬 떡인가. 나는 비행기표 티켓 사가지고 내 돈 내고 아부다비 가려고 했는데 그 옆 이웃 항공사가 친히 한국으로 온다니까 당연히 면접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죠. 에미레이트 면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지원자가 한 3,800명 정도가 됐었어요. 3,8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이제 본사에서 나온 면접관들 2명에서 다 커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승무원 학원 에이전시 측에서 면접을 많이 보셔가지고 200명에서 300명 정도까지 지원자를 추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면접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 면접의 첫 단계인 CV 드랍을 진행을 하게 됐죠. CV 드랍은 이제 이렇게 그루밍 다 하고 다 면접 복장으로 입고 가서 저희가 쓴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제출하는 과정이에요. 그 제출할 때 이제 지원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간단한 질문도 하면서 반응을 살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 있는데요. 그룹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발언권을 잘 사용을 하고 또 얼마나 잘 경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면접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 같은 날에 필기시험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암리치도 보고 여러 가지 단계별 그 면접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지속이 됐고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면접 보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이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텐시브한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하면 이제 파이널 1대1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대1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랑 단 둘이서 약 한 짧으면 20분, 길면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까지도 면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다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잘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최종 합격을 한 그 지원자들이 30명 남짓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고 키도 작고 이런 흔녀가 1% 승무원이 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항공사별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원 요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에미레이트 항공사 지원 요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혹은 모든 지원자들이 이 지원 요건은 필수적으로 다 충족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더 엑스트라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가셔야 좀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성적 같은 경우를 최대한 고득점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외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도 지원을 다 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익은 한 900점 중반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픽 같은 경우에는 AL로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영어 성적도 고득점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런 영어 실력 같은 부분에는 에미레이트는 그냥 fluency in English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영어는 그냥 잘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어학 성적 없이도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를 충분히 면접에서 어필이 가능한 지원자들은 굳이 어학 성적이 없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고득점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은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교환학생, 어학연수 아니면 외국을 여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답변에 잘 녹여내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영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그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하고의 자연스럽게 정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지원자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이제 미소 연습,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웃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웃어가지고 이제 얼굴 자체가 가만히 있는 얼굴도 약간 웃음기가 있고 딱 봐도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무원을 한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도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약간 의아해 할 정도로 너가 승무원을 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과 약간 일체가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극복을 하려고 굉장히 미소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제가 말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기도 하고 제가 웃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기도 하면서 좀 안 쓰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 살이 한 10kg 정도가 갑자기 쪘던 상태여가지고 승무원을 하려면은 나는 무조건 이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쪘던 그 10kg를 다 빼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그 몸 상태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근육도 딱 탄탄하게 붙어가지고 탄력 있고 또 군살이 하나도 없는 44 사이즈 그런 몸매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절대로 말라야 되거나 뭐 날씬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 스스로가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160 한 초반? 160 굉장히 초반이고 그리고 또 막 생긴 얼굴도 막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왜 보면은 국내 항공사의 그 승무원분들의 이미지란 게 있잖아요. 좀 약간 단아하고 우아하고 그런 이미지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어떤 단점으로 보일 만한 것들을 커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호감형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서비스 경험 이런 것들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시다면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봤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해결을 해봤는지 나는 이런 컴플레인이나 고객 응대에 관해서 어떤 대처 능력이 있는지 등등등에 관해서 면접 그 답변에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원 요건 외에 이 직무와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요건들 에 대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멘탈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솔직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한창 할 시기에 굉장히 두렵고 약간 끝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간절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승무원 직무가 아니면 다른 플랜 B는 생각을 안 해뒀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사 안 되면 저 항공사 가야지 라는 플랜 B는 있었지만 이 승무원 직무를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승무원으로 취업을 못하면 난 어떡하지? 난 실업자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막연하게 있었고, 또 왜 4학년 막학기가 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급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면접에 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차고 당당한 애티튜드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 회사의 면접을 봐서 꼭 합격을 해야 하는 그런 간절한 지원자지만 나도 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나와 맞는 회사인지를 나도 회사를 면접 보는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에미레이트 면접 볼 때는 정말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위기의식 이런 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뽑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이 회사의 손해다. 나 같은 지원자를 안 뽑으면 에미레이트가 손해다. 약간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많이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멘탈을 꽉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좀 내려놓기였어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다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격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좀 다 자연스럽게 약간 손이 나아지더라고요. 약간 하늘의 뜻에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대한 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것,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좀 내 손을 떠났다. 이거는 좀 운명에 맡겨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한항공 실무 면접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 에미레이트 항공사 그 파이널 면접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에어마카오, 진에어, 뭐 에어부산, 대한항공 이런 항공사들의 면접을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면접을 봤고요. 그 대한항공 실무 면접을 이제 딱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나 됐다. 아니면 진짜 나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게 있었는데 그때 대한항공 실무 면접 보고 와가지고는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좌절감이 여기 머리부터 여기 발끝까지 이렇게 저를 덮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투덜투덜 와가지고는 나 승무원 안 되겠다. 이제 승무원 지원 그만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집에 와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포기했었어요. 승무원 면접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나는 승무원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자질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이상하게 모르는 번호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그게 골든콜이었던 거죠. 그때 정말 기뻐할 틈도 없이 그냥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꺼이꺼이 울고 기쁘고 막 이렇게 신나하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한 2시간 넘게 울다가 그제서야 나 됐다 약간 이런 안도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그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약간 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이거는 무조건 운이다. 내가 운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3,800명 지원자 분들 중에서 30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30명 남짓이 이제 합격이 됐는데 그 면접장에서 봤던 그 지원자들이 정말 제가 안 되고 그분들이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굉장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진짜 다 저보다도 더 승무원 같고 더 훌륭한 지원자분들이 더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안 되고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운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 그 위에 어떤 그런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운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지원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너무 overqualified 된 지원자분들인 것 같아요. 좀 그루밍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 세련되셨고 또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도 투철하시고 영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시고 외항사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뽑아가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조인을 하고 나면은 정말 친절하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면접 보시는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같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